원룸 건물 투자하고 실패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월세부자를 함께 만들어가는 다담TV 이영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익형 부동산, 특히 원룸 기반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상가주택에 많은 관심이 있지만 모두가 성공 투자가 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의 장점을 보고 섣불리 뛰어들었다가 정말 뼈아픈 실패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알아보고 여러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원룸 건물 투자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알아봅니다. 먼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적은 투자금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투자금이 적다라는 말은 대출이 많고 전세보증금을 많이 활용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대출 보증금을 활용하여 수익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 좋지만 다음과 같은 위험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 원인 중 첫 번째, 전세보증금을 많이 활용하여 전세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돈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전세 사기 여파와 대출 규제 및 대출금리 인상으로 전세 수요가 급감하면서 임대인들은 전세금 반환에 문제가 생기고 급기야 경매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대출이 과다할 경우 금융 위험에 노출이 됩니다. 금리가 변함으로 수익률이 떨어지고 높은 수익률은커녕 은행 이자 내기도 급급한 상황으로 건물주들이 내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4, 5년 전 많은 사람들이 적은 투자금으로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원룸 건물들을 참 많이 취득을 했죠. 그 당시 시장 환경은 전세 수요가 넘쳐나서 전세금 반환의 걱정이 전혀 없었고 은행 대출 금리도 3.5%대로 저금리 대출을 많이 활용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장 환경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출이 많으면 다음과 같은 리스크 위험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대출 이자에 부담이 생길 수 있고요. 금리 변동에 따라서 수익률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실 발생이 되면 이자 채무에 부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시간이 지나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 은행에서는 원금 상환 압박을 하게 됩니다. 일정 기간 지나서 원금 상환을 하게 되면 월세 수익 중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나면 순수한 남는 그 수익이 없게 됩니다. 대출이 많으면 전세 또는 반전세 시 세입자들이 그 건물을 기피를 하고요. 세입자들의 전세자금 대출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보증금 반환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금리는 7%대로 인상이 되었죠. 여기에 전세 사기 터지기 시작했고 전세 수요는 씨가 마르고 전세 보증금 반환을 못한 많은 임대인들은 지금까지 힘들어하고 일부는 경매로 넘어가서 뼈아픈 실패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 현 상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상권 분석 및 잘못된 지역 선택으로 실패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지역 선택 실패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지금은 좋은 임대차 시장일지라도 향후 5년, 10년 뒤에도 그 시장이 그대로 유지될지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먼저 학교 인근 지역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학교 인근 지역들은 5, 6년 전부터 학생 수가 줄고 공실 기간이 길어지고 수익률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학교가 이전을 할 경우 인근 원룸 건물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설마 학교가 옮겨가겠어? 하는 생각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시대 흐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대학끼리 통폐합이 되고 경쟁력 없는 대학들은 소멸을 합니다. 여러분 충남 추부면에 있었던 중부대학을 아시나요? 중부대학이 경기도로 이전을 하면서 인근 원룸 건물들이 흔한 말로 작살이 났습니다. 대학 인근 원룸들의 공실기간은 2025년도로 최고조로 늘어났습니다. 지금도 대학 인근을 가보면 늘 임차 수요가 넘쳐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지역보다도 위험 리스크가 큰 지역임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지역을 잘못 선택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공단 인근 지역의 경우입니다. 대기업 뭐뭐뭐 회사가 들어온데
공실이 없고 월세도 부르는 것이 값이래 라는 소리를 듣고 공실 없고 수익률 높다라는 이유로 공단 인근의 원룸건물들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죠. 과연 이런 시장 환경이 얼마나 길게 이어질까요? 그 인근 1, 2년 사이 원룸 건물 우후죽순으로 늘어납니다. 우후죽순으로 건축이 되고 초과 공급으로 변하게 됩니다. 한정적인 수요 속에서 공실 경쟁이 심해지고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천안, 청주, 평택 일부 신규 산업단지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경기 하향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회사는 감원과 구조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 때 학습을 했죠. 회사는 건물이 안 팔리고 쌓이게 되면 가장 빨리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음을 코로나 때 이미 학습했습니다. 소중한 여러분의 자산을 외부 환경에 의해 다른 사람들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은 피하는 것이 맞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수익만 보고 투자하셔 실패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죠.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임대시장 환경 변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지역 분석을 잘못해서 투자 실패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상업지역 인근이나 역세권은 상급지가 되는 경우가 많죠. 상급지라면 수요층이 풍부하고 공실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게 됩니다. 그런데 상급지 투자하고 실패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전 탐방동을 아시나요? 둔산동 상업지역과 둔산동 아파트 밀집 지역의 배후 지역으로 원룸 입지로는 상급지에 해당되고요. 원룸 지역으로 매우 활성화가 되어 있었던 곳입니다. 이런 상급지에서도 실패 투자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주거 환경이 바뀌고 과다 경쟁으로 인하여 공실 기간이 길어지고 수익률이 하락하게 되어 투자 후 7, 8년차 임대인들이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탐방동 택지 지역은 둔산동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택지 지역이 64평으로 분양이 되었습니다. 현재 재건축되는 원룸 건물들은 상가 있는 4층 다중주택으로 건축되고 있고요. 모든 건물 세대수가 14세대로 주차 대수는 단 3대뿐입니다. 상급지이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되어 임차인들이 이 지역을 기피하고 임대인들은 공실 걱정을 하고 재매매가 안 되어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많죠. 이 지역은 상급지이지만 주거 환경이 악화되었습니다. 건물마다 기존 8세대에서 14세대로 세대수가 증가했고요. 세대수는 증가했으나 주차 대수는 건물마다 세대로 절대 부족하여 주차 스트레스 장난이 아닌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과 공급으로 과다 경쟁이 일어나고 공실과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매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이처럼 상급지 건물일지라도 인근 지역이 변함으로 임차인들이 떠날 수가 있습니다. 상급 지역이라고 해서 모두가 좋을 수는 없습니다. 좋은 입지 속에서도 공실 지역과 공실이 없는 건물로 양분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 임대시장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실패 사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경우로 건물 관리입니다. 건물을 취득해서 관리를 하다 보면 처음은 쉽고 취득 당시의 수익률을 일정 기간 유지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게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가 있죠. 이런 큰 돈이 없는 경우 남들에게 부탁하느니 내 건물에서 월세를 하나 전세로 돌리면 편리하게 돈을 유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인의 건물에 월세방들이 하나하나 전세나 반전세로 변해갑니다. 꽃감 빼먹듯 사용하여 수익률도 떨어지고 월세로 은행 이자 내기도 급급한 깡통 건물로 전략한 건물주들도 생각보단 많이 있습니다. 임차인들의 보증금 관리를 잘못해서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의 조언을 무시, 나홀로 투자는 위험합니다. 자기 판단으로만 결정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죠. 최근 현금 7억으로 다가구를 구입하러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지인 세대 거주하면서 월세를 받겠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대출은 전혀 이용하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신 손님이었습니다.
이손님은 자기 자본 7억에 보증금 2억 정도로 9억 선에서 주인 세대에 있는 다가구를 원하셨죠. 저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어른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향후 재매매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다른 루트를 통해서 취득을 하셨고 취득 후 3개월 만에 다시 팔아달라고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이 어르신은 경제적 손실과 마음고생이 저에게는 눈에 선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투자는 복합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 전문 분야입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지름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원룸 건물 투자 실패 사례들을 통해 여러분이 한 번쯤 고민하고 이런 실패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중개 활동을 하다 보면 임대 시장이 매우 빠르게 매우 무섭게 변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투자해야 할 것과 해서는 절대 안 될 것들이 한 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니 분명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특별한 비법이나 지름길은 없습니다. 철저한 분석, 충분한 준비, 그리고 고민, 꾸준한 학습만이 성공의 열쇠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명하고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은 본인에게 맞는 건물 선택 방법에 대해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월세 부자 만들기 타담TV 이영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